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손입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일요경마 서울경마장 레이스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두 11개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 오늘의 또 빅 이벤트 그랑프리 대상경주 서울 부산 2014년 마지막 교류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하고 취재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인류 편승이 참 만만치 않네요. 뭐 부산도 그렇고 이 또 초미의 관심사 과연제 그랑프리 주인 연동 네. 서울이 지금 원더볼트가 지금 뭐 급상승 자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참 근데 그 변수를 또 최장거리 2,300이라는 게 또 그래적인 변수가 있지 않을까. 네, 항상 뭐 그랑프리는 2,300이 변수가 되죠. 일단 뭐 최근에 제가 이제 대상 경주를 주로 승부로 많이 가져가지고 주력 한방 단통으로 때려서 먹는 것도 많았고요. 최근 연속 대상 경주에서 주력 승부 적중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 여세를 모아서 이번 그랑프리는 오래간만에 한해가 가기 전에 신성훈의 마지막 승부 A급 올 초만 하다가 이제 월말에 오랜만에 하는데요. 이번 그랑프리 대상 경주 최근 대상 경주 줄적 중에 여세를 몰아서 A급 승부를 가져가 있고요. 나머지 박 의원께서는 2경주 8경주죠. 네. 그리고 김태현 기자는 5경주 10경주 기대가 큽니다. 자, 바로 1경주부터 진행해 드릴게요. 자, 국산하고는 1200 레이스 준비되어 있고요. 1경주는 이번에 매니머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8번에 카리스마 퀸에게 인기 모아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매니머니는 가장 좀 이차게 아쉬움은 있긴 합니다만 역시 이 편성에서 빼기는 어려운 그런 마필이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후자권에서는 카리스마 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매니머니랑 마찬가지로 계속 연속 이차인데 편성은 굉장히 좀 약했다는 게 걸리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뭐 승부전에 부담도 안고 있고. 아니죠. 승부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카리스마 퀸이 좀 지난번에 이제 안 말레이시였고 이번 경주도 역시 안 말레이시인데 편성이 약했다는 게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랜만에 휘황하고 나오는 오브마 우승 동행이 역시 기본 사이즈는 되는 마필이에요. 다만 컨디션이 어떠냐 문제인데 조개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컨디션이 나쁘지 않습니다. 뭐 서승훈 기수가 기승했다는 것도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우승 동행을 노리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올해 향기 자마들이 뭐 기본적으로는 다 뛰지 않습니까? 예, 스피드가 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장거리는 안 되지만 단거리에서는 가능하죠. 자, 김태현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충만은 어쩌면 없는 경주로 봅니다. 이번만 매니머니가 좀 낮긴 하지만 2차 기차만 했다는 것도 좀 찝찝하고 확실한 축은 아니고요. 제가 보는 이번 경주 복승식의 축은 바로 8번마 카리스마 퀸. 이 8번마 카리스마 퀸이 되겠습니다. 요 마필도 계속해서 지금 3연속 2차기인데 직전 경주가 인기 4위. 직전 경주가 요 마필의 컨디션이 조금 베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베스트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걸음이었다면은 이번 경주는 그때보다 좀 낮고 걸음이 더 나왔기 때문에 8번 놓고 공략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맞습니다. 8 놓고 공략하는데 2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 2번, 8번, 4번이 지금 3파전 공략이 되겠는데, 역시 복병은 저력이 안 되더라 앞에는 역시 우승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 지금 휴양했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데, 뭐 이마필 그 실전 이전만에 우승을 따낼 수도 있는 그런 말이 되겠고, 장기 휴양 뒤끝에 상태가 호전됐다면은 결코 무시할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자, 이 경기 오늘 처음 맞이하는 박남규의 초청전이 되어 있고요. 국산 6분의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플라이 강제 중심으로 지금 8번에 로얄 빅토리 쪽 인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상당히 지저분한 경주가 되겠습니다. 뭐 큰 능력만도 없고 시네마 풀들도 상당히 아리까리한,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경주가 되겠는데, 이번 경주 포인트는 박태준 기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6번만 롤링스타와 2번만 플라이 강자. 자, 두 마필 다 박태준 기수가 직접 탔던 그런 마필인데,
롤링스타 쪽에 선택을 하는 만큼 롤링스타가 좀 낮았다고 보고 있고요. 자, 그러자 16조에서는 감량기수, 최근 가장 핫한 기수죠. 김동수 기수를 태웠습니다. 나머지 마필들 자체, 걸음 자체가 별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6번, 2번, 저배당이지만 6번, 2번이 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박남균의 추천 승부죠. 예, 뭐 충망 없는 레이스예요. 인기만은 있긴 합니다만 믿을만한 인기만은 사실 없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레이스고 역시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한두 제가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진 한두 복병마를 노리고 가는 추천을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2도 그렇고 6도 그렇고 8도 그렇고 뭐 크게 지금 뭐 확실히 나오라고 했는 말 아니기 때문에 인기만 위주로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숨어있는 복병 한 마리를 노려가는 박남균의 승부 많은 기대에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삼경주 국산 육군에 1,300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삼경주는 이제 이번에 원더라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일단 8번에 힐타워즈 인기가 많이 모아지고 있고 나머지 뭐 7번에 라운 맥라렌, 4번에 오섬 트릭, 1번에 성신 파트는 골고루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번 원더라이가 뭐 강추는 아닙니다만 선행 강성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른 인기 마필들의 발이 좀 느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쪽 게이트 이점을 선행을 한다면 원더라이가 그래서 가장 좀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고 이 오섬트릭이라는 마필이 워낙 발주가 안 되는 단점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필의 컨디션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막판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4번 오섬 트릭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기죠? 일단 이번 경주 역시 뭐 부진마대 간의 경주입니다. 경주 전개상 2번마 원더라이가 유리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아주 센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뿌려줘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주를 보여지고요. 4번마 오섬트릭도 상태는 괜찮고 마판 한 발이 있지만 발주가 여전히 안 됩니다. 과연 늑발을 하고 올라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고 그나마 낫다고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라온 맥라렌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현장에서 체중이 좀 많이 쪘다면은 배팅에서는 노릴 가치가 있습니다. 꾸역꾸역 걸음 자체는 좋아지고 있는데 직전 경주도 나름 3착, 선제라 3착인데 그때 당시 체중이 빠지면서 마필이 좀 사행하는 악벽을 보였습니다. 좀 지친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체중을 불리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고 걸음도 좀 나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7번마 라온 맥라렌이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앞선은 이번에 원드라이하고 8번에 힐타워 쪽에서 이제 앞선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추임 마필들이 있는데 자, 인기만 앞선이 과연 버티느냐 또 마지막에 또 복병 추임 말들이 득실을 하느냐 이런 구도가 되겠는데 뭐 전반적으로 그래 기본권 에이스이기 때문에 앞선 버티기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근데 또 1,300이라는 거리가 좀 변수는 좀 될 것 같네요. 그 점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베이팅 전선 수단을 하실 것 같아요. 자, 4경주입니다. 혼합사고나 1200 레이스 신승원의 오전장 16역마 첫 번째 승부로 들어가는 게임입니다. 여기에 마리수는 8두 편성의 작은 편성입니다만 입상 가능 말들이 의외로 많고 또 강축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결만 된다면 중배당 도전 충분히 가능한 레이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액면 배당은 뭐 6번에 헤이킨 중심으로 3번에 슈퍼갤럽, 5번에 불굴의 신화 이런 말들인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불굴의 신화가 역시 관심 마필이죠. 뭐 사이즈도 가장 센 마필입니다. 데뷔전에서 늑발을 하고 박병영 교수가 정말 무리하게 레이스를 운영했어요. 3, 4코너를 돌고 빨리 붙고 뭐 생 난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입상마들과 근선 목차 정말 사이즈는 센 마필이에요. 15주에 공백이 있지만 문선 기술하면 불굴의 신화가 뭐 지난 데뷔전의 아쉬움을 충분히 많이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싹수가 괜찮은 10마대 간의 접전 경주인데 저도 이 5번마 불굴의 신화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데뷔할 때부터 엄청나게 좋은 말이다. 안쪽에 소문이 쫙 났고 뭐 주행 검사 때 10타마 진짜 상당히 여유있겠죠. 박배영 기수도 오랜만에 좋은 말 한마디 받아서 잘 타고 싶다라고 했는데 데뷔전에서 발주가 좀 늦었고요. 거기서 중간에 외곽 감고 나오면서 무리를 했는지 데뷔전 이후 다리 쪽에 좀 부상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15주 만에 출전하는데 자,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기를 했고요. 다리 쪽은 지금 아직도 베스트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필 자체가 근성이 있고 뛰려고 하는 수성이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능력은 좋은 마필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오버마 붉은 시라가 공백기는 있지만 워낙 저는 이 마필을 되게 좋게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뭐 3번, 6번의 강세를 보이면서 5번도 바람 불 것 같고, 근데 결론적으로 4번의 메칸질이라든지 7번의 스텝 퍼스트도 이게 지금 데뷔전 이전에 그 산통기 때문에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는 좀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는데, 기본적인 마필의 잠정 영역은 마방에서 좀 기대가 있는 그런 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끼리 있게 돼가지고 이게 굉장한 짜릿한 오파 원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굳이 뭐 3번, 6번에 능력이 노출된 인기말 두 마리를 가져갈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리겠고, 뭐 복으로 때리든 삼복으로 때리든 중배당의 메리트를 항상 안고 가야 되는 승부, 신성훈이의 중배당 승부처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경주가 김태형 기자 추천인데요. 국산 6번에 1200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3번에 킹어 헤드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10번에 나이스 준, 5번에 볼프니 매직이 상대권인데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우도 충만은 없는 레이스죠. 뭐 킹어 헤드나 나이스 준, 좀 기복을 보이는, 그리고 크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래 매력이 없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변수가 존재하는 그런 레이스고, 저는 6번마 베스가이를 굉장히 재밌게 봅니다. 이게 2년 동안 휴양을 하고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 지금 4살입니다. 2살에 대비해서. 그리고 베스가이가 이번 경우도 선행이에요. 걔 뒤달이 굉장히 빠른 마필이고, 뭐 2년 동안 휴양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4살이라는 점에서는 뭐 아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죠. 거기서 선행이라면 뭐 베스가이를 무조건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2년 휴양이면 도대체 그 양육비 얼마 들까요? 목장으로 보냈다가 그렇게 목장 갔다가 뭐 장기 한 1,200에서 한 1,500 정도 들 것 같아요. 그거다 이제 기회비용도 이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회비용 같은 거. 그거가 해서 이제 한 1,500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뭐 기본 사이즈가 일단 뭐 데뷔전에서 입상을 했었던 마필이고 하니까, 또 원래 구매가가 5,700이고 하니까 기대치를 가지고 있었고 하니까 이제 휴양을 한 거죠. 그래도 참 큰 결심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김태형 기자 추천인데요. 일단 이번 경주는 액면상 10번 나이스준 3번 킹어헤드 두 마필이 대기로 팔려주는데 이 두 마필의 능력이 월등히 센 그런 마필이 아닙니다. 이번 경주는 무조건 숨겨진 능력말을 놓고 공략하는 경주인데, 물론 박혁께서 말씀한 베스트 가이랑 들어온다면은 땡큐죠. 일단 배당 메리트가 있고 능력 자체를 숨겨놨고 의지 자체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인기마 두 마필 3번 10번이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중배당 이상을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킹어헤드도 지난번 경주가 참 짜낸 추입이라서, 근데 이터널 챔피언의 자마이기 때문에 연투의 가능성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뭐 편성도 좀 약했었죠, 사실. 액면 때문에 팔리고 있는데, 또 선행 나가는 10분의 나이스 준. 근데 관시 또 10분에 지난번에 선행 나갈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느린 선행이기 때문에 다른 폭병들, 특히 뭐 앞서 말씀드린 6분의 베스트 가이 같은 마필에서 뭐 먼저 선행을 또 치고 나가 버린다면은 또 레이서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기마가 불안한 조건에서 또 김태형 기자가 또 이제 발로 뛰어가지고 한 마리 또 건져낸 그런 신의 마필 한 마리의 그 승부까지 연결이 된다면 역시 이번 경주도 좀 좋은 배당으로 먹고 갈 수 있는 게임 같습니다. 김태형 기자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6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6번에 1,300이 되겠는데, 일단 이번에 신비정상 중심으로 배당을 돌아가요. 6번에 이제 매직 스테이프 같은 인기권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정말 없는 정말 hunting 경주죠. 근데 인기 마필드라는 그 전략 자체가 뭐 대단치 않은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변수는 정말 많은 레이스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9번 미치켓을 재밌게 봅니다. 이 미치켓이 뭐 전력이 노출이 안 됐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이 미치켓은 제가 볼 때 정말 많이 띄워줄 수 있는 잠재력이 정말 풍부한 마필입니다. 비록 데뷔전 1,300이라는 경주 거리에 대한 부담은 있긴 합니다만,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점에서는 뭐 데뷔전부터 화려하게 장식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경주는 역시 부진말 경주입니다. 마필 면면이 요말을 보여주면은 요말도 추천하기 싫고, 요말을 보면은 요말도 추천하기 싫고, 전부 다 추천하기 싫은 그런 부진형 마필인데, 그나마 인기마로 팔려주는 게 이번만 신비정상.
그래도 추임력이 좀 있고 올라오는 걸음이 좀 있어서 낫다고 보이고, 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9번만 미치켓 역시 보여준 전력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마필이기 때문에 2번, 9번 정도만 살짝 가볍게 장난치는 경주가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비 정상의 매직 스텝. 매직 스텝은 상당히 이제 신비 정상보다는 좀 좋은 맛이 나는 느낌이 있는데 한창명이 쏠던 게 좀 이게 뭔가요 이게 이것도 좀 그런 느낌 들고 있고 유일하게 능력이 안 드러난 필은 9번이네요. 그렇죠. 아직까지 좀 주인공 사무적으로 이제 첫 번째 데뷔전인데 어떤 이번 6번 뭐 이런 인기 마필들이 좀 그렇게 강한 뭐 카리스마가 없기 때문에 숨어있는 마필은 골라야 되는데 저력 밀어치는 마필은 유일하게 9번의 미스켓밖에 없지 않나 느낌이 있습니다. 좀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제끼리 될 수도 있어요. 나머지 마필들이 워낙 좀 허접해가지고 7경주 보실게요. 7경주 국산오건의 1300인데 7경주는 이제 7번에 라운 블라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요. 후착이 이제 또 중구난방인데 일단 5번에 로얄 파이트랑 3번에 인비 액티브 쪽 인기가 모아질 것 같아요. 자, 어떻게 될까요? 라운블라브는 뭐 지난번에 좀 의외로 절전을 펼치는 좀 아쉬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사이즈는 정말 센 마필입니다. 뭐 데뷔 전에 보여줬던 포스도 정말 남달랐던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 평생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 라운블라벤 인정이 되는 그런 마필이고요. 후자권에서도 로얄 파이터가 좀 낫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최근에 경주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걸음 자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로얄 파이터와 라운블라벤 요 5, 7바권을 기본 바권으로 봐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단 저도 7번만 라운블라벤은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14조에서 14조 2세마 중에서 가장 능력이 세다라고 할 정도로 이신현 조교사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훈련 패턴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다시 좀 변화를 줘가지고 출전한 만큼 능력 많은 7번만 라운블라벤 인정하고요. 후차권은 미들 마필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보는 후차권 마필은 바로 11번마 토르브라운, 이 11번마 토르브라운이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 상당히 인상적인 끝걸음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도 모래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가는 습성, 그런 습성이 강한데 외곽 게이트이기 때문에 그 문제도 없어지고 직전 경주보다 걸음도 많이 더 좋아질 상태고, 아직까지 걸음도 다 보여주지 않은 마필인 만큼 11번마 토르브라운이 후차권에서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토르 브라운 그 승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역시 앞으로 좀 띄워줄 수 있는 말필 같고요. 5번, 7번 인기권인데 저는 이제 복병함을 본다면 이 단독 선행은 역시 4번에 늘 푸른 볼트가 아닌가 싶은데 최근에 너무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10월달에는 좀 선행 경험이 심했죠. 압박이 좀 심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감량 이점을 안고 독댕이기 때문에 예전에 1300을 버텨냈어요. 니마필이 그때가 기량이 회복된다면은 4번 늘푸른 볼트 또는 11번 토르 브라운 이런 마필들이 숨어있는 복병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5번, 7번 이강의 구도를 깨뜨릴 수 있는 마필은 4번, 7번 정도를 일단은 좁혀드리겠고요. 자, 8경주 두 번째 맞이하는 박남경 추천이고요. 국산 사원의 1400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에 벌건 중심으로 이번에 베스트 보스턴, 이번에 베스트 보스하고 4번에 올웨이즈 이런 인기권인데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좀 있는 마필들의 접전 경주고, 가장 중요한 거는 1번 벌컨과 4번 오레이즈 위너의 선행이 어떻게 되느냐. 두 마필 다 선행 가면은 우승까지 가능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하지만 두 마필 다 선행 못 갔을 때는 장담을 못합니다. 게이트상 1번마 벌컨이 1번 게이트고 능력도 좀 더 있기 때문에 1번마 벌컨이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고요. 일단 제가 보는 복병마는 추임마 중에서 3번마 평화프롬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필 완전 똥마로 생각했습니다. 매번 괜찮고 가서 별게 없고 완전 똥마렸는데 직전 경주 깜짝 놀랐습니다. 막판에 그림같이 날라오는데 일단 모래에 대한 적응이 조금 되면서 수입이 되기 시작했고요. 어차피 지금 주도가 무겁기 때문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직전 경주 정도의 추임력이라면은 3번마 평화포럼이 걸음 변화를 보였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3번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투가 가능할까요? 그죠? 능력상? 직전 경주를 제외하면은 저는 완전 똥말을 봤어요. 근데 직전 경주 걸음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래가지고 승문전이라 하더라도 직전 경주라면 경제 추입이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 전까지는 완전 또 막 나올 때마다 인기 팔리든 말든 했던 무조건 지었던 말인데 직전 경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한 번 잘 뛸 수도 있죠. 자, 그건 그렇고 박남규의 춘이거든요. 이게 뭐 만만치 않은 데 있습니다. 일단 뭐 승무전을 갖는 마필들이 화려해 보이긴 합니다만 경주거리가 또 1,400이라는 아주 큰 변수가 있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최근에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최근에 좀 부진해요. 부진하지만 좀 사인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뭐 컨디션도 좋아졌고 1,400이라면 이 마필을 정말 빼기 어려운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찬스라고 봅니다. 그 마필을 놓고 하는 추천 경주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이제 일본의 벌컨이 편하게 수령 나가는 조건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사실 올웨이스 위너의 수령력도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죠. 사가 먼저 치고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느냐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선에 못 가면 불안하죠. 네, 이게 레이스가 1사 2마리가 이제 선행권이라서 이게 좀 싸요. 만약에 이게 뭐 독등이다 벌컨이 뭐 무조건 인정해야죠. 근데 독등이 만약에 안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또 다른 레이스가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컨 놓고 값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어떤 좀 능력을 철저히 숨겼던 복병만 한마필, 그게 이제 박남규 위원의 레이데망에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놓고 가는 승부입니다. 그거 놓고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자, 구경주 혼합 1군의 2,300으로 치러지는 대망의 그랑프리, 모두에서 예고해둔 대로 올해 마지막 대상 경주 신승훈이의 A급 승부로 가져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역시 뭐 액면대로 팔려요. 이번에 벌마의 꿈, 최근에 2,200까지 독등으로 치고 나가면서 많이 기분을 보여주고 있고요. 3번의 원더볼트하고 10번의 노바드 캐치미, 일단은 3강 구도로 일단 배당은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변수는 있다고 봐야겠죠. 그럴 수 있죠. 그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시 그랑프리는 2,300이라는 게 경주 거리에 대한 변수가 정말 큰 레이스고, 이 벌마의 꿈은 작년도 그랑프리 때도 인기 1위였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벌마의 꿈을 집어드렸던 그런 마필이죠. 그때 당시에 뭐 인디밴드에 지금 이 순간 60회짜리를 뭐 주력으로 맞춰드렸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마의 꿈은 이번에는 좀 대련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빼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게 편성이 작년 그랑프리하고는 굉장히 판회하게 약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신의 마필들이 치고 올라오는 마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편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선행을 이끌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바쳐는 두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원더볼트라는 마필은 2,300은 좀 어렵습니다. 뭐 서울의 대표마긴 한데 경주 거리가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서울 마필 중에서 원더볼트보다는 차라리 삼정제왕을 좀 더 보고 싶어요. 전력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노출이 안 됐습니다.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삼정제왕이 좀 더 낫지 않나 원더볼트보다는 보고, 저는 천지불패를 정말 재밌게 봅니다. 지난번에 뭐 벌마의 꿈에 9마진도 였는데 그때 당시에 김동률 기수가 말을 잘못 탔어요. 자기 갈 길대로 편안하게 타야 되는데 선에 가는 벌마의 꿈에 최대한 붙여보려고 3, 4코너에서 너무 앞에 붙이면서 무리를 했기 때문에 이 착을 편성이 약해서 이 착이 오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난번 뛰는 모습을 봤을 때는 부러졌어요. 맞아요. 잘못 탔어요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2,300의 조성권의 천지불패 정말 매력 있다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그랑프리 뭐 서울 조교사 기수, 부산 조교사 기수 전부 다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분석하는 그런 경주인데, 일단 안쪽 조교사 기수들의 얘기로는 이번마 벌마의 꿈이 좀 세다. 하지만 못 이길 정도 센 건 아니다. 아무튼 다들 이번마 벌마의 꿈을 다들 세게 보고 있고, 제가 보는 복병은 바로 이 8번마 매직 댄서, 이 8번마 매직 댄서가 되겠습니다. 이마필의 능력이 다들 아실 테고요. 이마필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후지 기수 때문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기소 배치대에 들어갔다가 점심을 먹고 나왔는데, 이상한 사람 한 명이 서울 경주로 주로를 막 걷고 있는 겁니다. 저기 왜 걷고 있나 봤더니 후지 기수입니다. 막 주로를 일일이 하나씩 손으로 만져 체크하면서 걸어가면서 그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본다면은 후지 기수가 원래 이 매직 댄서의 적임 기수였고요. 최근 한가기정한테 지고 경부대로 베스트 캡틴한테 지긴 했지만 후지 기수라면은 좀 더 낫다. 그래서 8번만 매직 댄서를 좀 목표로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제 A급 승부를 미리 공개드렸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에 관심은 3월 원더볼트, 어쨌든 배달판 열리면 댓글로 팔마필인데, 최근에 원더볼트 이제 이긴 거는 전부 다 이제 단 1,400, 1,700이었고, 올 초에 있지 않습니까? 4월 13일 날
이마필이 이제 2000m를 처음 나왔었거든요. 그때 2000여 기수였는데 그때 막판에 그 배당반에 바람이 부는데 굉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마필이 뭐 5착, 4착 이런 뭐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지가 않았었고, 그래서 출전 컨디션부터 봤는데 출전 컨디션이 빨리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강바람 불고 나는데 결국은 대가리 못 친다. 못 치고 그 전에 이마필이 그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2,300 뛰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뭐 그런 거리였나요, 그게? 네. 그때 정평승 기수가 나와가지고 5착권. 그 이후로 이제 이마필이 이제 더 이상 장거리 도전 안 하고 1,800 이하의 레이스에서만 이제 뛰어주었는데, 자 2,300이라면 좀 다른 각도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흔히 2,300이라면 추임말들이 뭐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근데 2,300에서 추입을 하려면 그만큼 힘을 안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장기를 뛰다 보면 힘을 안배하면서 힘을 이제 쓸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마지막 한 발에 안 넣을 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더볼트에 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2번, 3번에 대한 대끼리 많고 액면에는 그럴싸해 보입니다만 이거는 불안감이 드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승부를 걸어가만 하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뭐 복승도 좋고요. 3복승 배당은 무조건 중배당이죠. 그것까지 제가 염두에 두는 승부이기 때문에 구경조 진승훈 A급 승부 그랑프리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10정지역 국산 상무랑 1800 김태형 기자의 추천인데요. 6분의 호소람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이번에 이제 트리플 라이트라든지 7분의 가이스타트 인기 막걸리인데 어떻게 될까요? 충분한 없는 레이스죠. 우리 호소람이란 마필도 뭐 승부에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편성이 굉장히 약했던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뭐 믿고 갈 수 있는 충만은 아니고 오히려 빠일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선행은 2번마 트리플 라이트라는 점에서는 전기적인 메리트를 안고 있고 7번마 가이스타트 같은 경우도 역시 힘으로 뛰는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1800이라는 경주거리가 굉장히 잘 어울려요. 지난번 1800 첫 도전에서 바로 입장을 해낸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뭐 가이스타트나 트리플 라이트 이런 마필들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호수람 능력에 비해서 너무 좀 과다한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도 이게 7월 달부터 배당반 바람만 이제 잡고 있다가 저는 입상을 해주었는데 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약 실망스러운 그림이었거든요. 어쨌든 김태형 기자의 추천의 편도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이번 경주는 큰 배당을 노리는 경주는 아닙니다. 전력사 어느 정도 우열이 들어갔다고 보여지고요. 지난주 추천 경주 마찬가지로 딱 한 방으로 승부수를 던져보겠습니다. 인기마 중에서 진카와 뻥카를 확실하게 지금 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치는 맞건 없이 딱 한 방으로 승부수를 들어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태형 기자도 인기 마크 6배 호수람에 대한 큰 기대보다는 다른 쪽에 지금 눈길을 돌리는 조건에 있어야 한 방이기 때문에 의미는 충분히 있다. 이번 경주 김태형 기자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면서 마지막 10대 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2군에 1400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11 경주는 이제 3번에 장탄 호랑이 중심으로 배당을 들어갑니다. 6번에 슈퍼플레이 중있게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만만하지 않아요. 충만 없는 레이스입니다. 뭐 장산 호랑이가 물론 뭐 연투를 해내고 있어서 다 좋아요. 근데 신문절이라는 부담을 또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편성이 지난번보다는 판회하게 높아졌다는 점에서는 뭐 장산 호랑이도 충만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숨어있는 복병이 굉장히 많은 레이스입니다. 9번 천년지기 역시 1900은 안 되는 마필이고 1400까지가 되는 마필이에요. 뭐 오경환 기수가 희생했다는 점도 그렇고 1400이라면 관심권에 가져가야 되고 11분만 머니 받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1700, 1800보다는 1400이 좀 더 유리한 마필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시는 굉장히 좋다는 점에서 뭐 10번 머니 바다에게도 관심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기본적으로 조금 삭수가 더 있는 마필 간의 접전 경주인데 저는 승군전이지만 이 3번마 장산 호랑이가 최근 기세상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뛰면 뛸수록 지금 걸음 계속 늘고 있고요. 뭐 물론 승군전이라서 편성이 좀 세지긴 했지만 지금 컨디션도 직전보다는 훨씬 더 낫다. 1400까지는 3번마 장산 호랑이를 인정을 하고 들어가겠고, 자 후차권에서는 뭐 6번마 슈퍼플레이, 5번마 MJ 포스 등이 다 팔려주는데 저는 9번마 천년지기를 보겠습니다. 자 오경환 기수가 이번 경주를 끝으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서울 경마장에서 마지막 기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예전에 1400에서 뛰었던 경주 내용 보면은 기본적으로 능력도 상당히 괜찮은 마필입니다. 설마 마지막 기승인데 최선을 다진다면 능력도 되고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3번, 9번 막권이 재밌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규환 기수는 부산에 확정이 된 건가요? 예. 그럼 부산에서 오규환 기수는 이제 수상이 없는 거고? 그건 제가 부산 쪽이 아니라서 내년부터 부산 가서 말타기로 하죠. 누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었어요. 올라오는 길은 그래요? 없는 것 같아요. 내림만 끼고. 예. 오규환 기수 부산 내려가면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뭐 완전 A급이죠. 비승수는 A급이죠. 네, 그리고 과연 맞죠? 부산 기수는 서울로 올라오고 싶은 기수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와봐요. 네. 부산에 있는 게 낫지. 네. 어쨌든 오규환 기수의 또 부산 진출을 앞둔 마지막 서울 기승이네요. 정말 부산 진출은 탁월한 선택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오명환 기수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그래서 바람 많이 불 것 같은데요. 그게 중요하죠. 이제 마주들이랑 조교사들한테 얼마나 그 신뢰도를 쌓고 말만 태워주면은 오규환 기수가 거기서 특이로 또 뭐 이편승에서거든 뭐 승부 안 걸리면 없겠네요. 그렇죠. 오규환 기수도 대끼리 이런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3구 막근에 대끼리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쩌면 초장보다 대끼리 바람이 모르겠다는 느낌 들고 있는데 일단 초미의 관심은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마지막 서울에서의 고별전 놔두고 있는 오규환 기수 또 이게 말 자체도 딱 1400에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죠? 1400이기 때문에 좀 이구백 경기는 정말 쌍대가리 승부까지 있다는 노려가 있지 않나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배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준비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더 좋은 내용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